안녕하십니까. 예비 선문대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선문대학교 언택트 예비학교 총장님과의 간담회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송유연입니다. 네, 우선 우리 선문대학교의 한 식구가 되신 것 대단히 환영하고요. 또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선문 언택트 예비대학이 온라인으로 펼쳐집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총장님과의 간담회 시간인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선문대학교에서 마련한 행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를 통해서요. 그동안 궁금하셨던 입학하게 될 선문대학교에 대한 궁금증들 많이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황선조 총장님이 특별하게 함께 계속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총장님께서 직접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 이 답변을 해주실 텐데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는 주제 질문 시간부터 또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소통하는 실시간 소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학생 발표회 시간까지 알찬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몇 가지 안내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져서 진행되는데요. 1부에서는 선문대학교와 대학의 미래라는 주제로 총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입이라는 이 인생의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이 선문대학교에서 찬란한 청춘을 펼치게 되셨습니다. 이 대학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지 황선조 총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부에서는요, 이 선문대학교 학교생활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청춘을 함께할 선문대학교, 이곳은 과연 어떤 곳이고, 그리고 또 정말 궁금한 내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들을 시원하게 답변해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유학, 장학, 기숙사, 취업률 등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속속들이 총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상품, 경품과 관련된 안내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요, 총장님께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볼 수 있는 소통의 시간, 아주 값진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 소통은요, 댓글로 진행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 그리고 또 나누고 싶은 의견을 남겨주시면요, 이 선착순 1000분을 선발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기대되시죠, 여러분? 네. 이 경품 응모 방법은 간단한데요.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로 경품 발송 데이터 취합을 위해서 영상 하단에 고정되어 있는 구글 폼 링크에 간단하게 성함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먼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적극적으로 이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요, 이 댓글을 기입하실 때에도 그 내용을 다 적으시고 마지막에는 꼭 전화번호 뒷자리, 네 자리를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상품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 경품을 받아가시려면 꼭 이 네 자리 기억하셨다가 댓글 남기실 때 네 자리 잊지 마시고 꼭 붙여주세요. 네, 그리고요. 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총장님과의 실시간 소통 시간에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아니면 또 정말 기발한 질문이다 하는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 6분에게는요. 여러분, 야식으로 최고는 뭐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치킨. 치투더킨이죠. 치킨은 사랑입니다. 치킨 기프트콘을 바로 방송이 끝나자마자 발송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적극적인 댓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유의사항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본 행사는 댓글창을 통해서 자유롭게 다수의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비교육적이거나 뭔가 비방을 담고 있는 댓글은 사전 고지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지성인의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로 이 모바일로 접속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모바일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메뉴바를 클릭하시고요. 또
다른 브라우저에서 열기를 클릭하시면 모바일 채팅창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화질 안내는 아래 하단 설명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총장님과 함께하는 간담회 기대되시죠? 자리를 옮겨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곳에서 이제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선문대학교 황선조 총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예비 대학생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보고 계시는데요. 예비 대학생분들 또 학부모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문대학교 총장 황선조입니다. 우리 예비 신입생 여러분, 선문대학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별히 학부모님들께서도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 결코 실망드리지 않는 선문대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훗날 여러분 인생에서 선문대학교의 선택은 큰 행운이었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해주셨고요. 그럼 이제 행사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본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요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말 혼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행사도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총장님과 저 사이에 이 벽 보이시죠? 네, 이렇게 아크릴 가림판을 두고 안전하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스태프분들은요, 다들 마스크를 쓰셨습니다. 네,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지키고 진행한다는 점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총장님,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간담회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간담회 일부 주제는요, 선문대학교와 대학의 미래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 신입생분들, 예비 신입생분들이 계시는데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춘의 20대를 이곳 선문대학교에서 보내게 될 텐데요. 정말 벌써부터 입학을 앞두고 굉장히 떨리실 것 같아요. 그쵸, 총장님? 우리의 청춘을 함께 시작할 이 선문대학교에서 할 텐데, 과연 우리의 인생에서 이 대학의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한 생의 과정 가운데서 대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인생의 한 과정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미숙한 단계에서 아주 성숙한 단계로 이동합니다. 남에게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모습에서 스스로 독립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또 처음에는 타율적인 나로부터 자율적인 나로 전향을 합니다. 가정에서 또 학교 교육인 중고등학교에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대학에 오면 이제 그 모든 것이 종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을 마치고 나면 완전한 독립, 완전한 자율, 완전한 의존적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의 의미를 저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한 예를 들어 본다면은 나비가 있습니다. 그 나비가 처음에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또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세상, 나비가 돼서 온 세상을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대학은 마치 그 마지막 단계,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온 세상에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자기 자율적인 입장에서의 자기의 삶을 펼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은 그 마지막 교육의 과정이고 또 역시 스스로 독립하는 과정이고 달리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창조시키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네요. 어떻게 보면 많은 자유가 따르면서도 또 책임감이 따르는, 정말 어찌 보면
어린아이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큰 어른도 아닌 과도기의 과정을 대학교가 함께 하다 보니까 더욱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둥지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또 어떤 나비가 되어서 펼쳐 나가느냐, 그것에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두 번째 질문을 넘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이번 두 번째 질문 하는 동안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이 질문이 끝나고 실시간 댓글 시간을 가질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궁금한 것들, 그리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까 기억하셨죠? 치킨! 뭐죠? 총장님? 치킨? 네, 치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손가락 빠르게, 네, 바쁘게 움직여 주세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앞서 대학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강조해 주셨잖아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더욱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1분 1초를 굉장히 아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신입생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근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할 것 같거든요. 슬기로운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총장님? 예, 제가 신입생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대학에 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제가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대학에 온 소감. 첫째는 해방감. 두 번째는 자유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대학은 열린 세상, 많은 걸 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만남을 이루어 보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수, 또 선배, 동료, 후배, 많은 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과 만나고 세계와 만나고 역사와 만나고 그런 많은 만남을 이루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만나서 뭘 하자는 것인가? 그 만남은 결국은 자기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내게 영양분이 돼서 내 것으로 소화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성을 갖도록 해라. 달리 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발견,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지금 나는 형성돼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내 삶을 설계할 것인가. 자기 주도성을 갖는 길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 그렇게 자기 주도성을 갖고 나면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이제 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과제와 숙제가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만남의 기회가 많아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소화해가지고 자기 주도성, 자기 발견을 하고 그리고 주체적인 나 속에서 사회적, 역사적, 개인적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문제 해결성을 얻어가면 대학 생활의 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도, 연구도, 봉사도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자기를 창출하는 능력을 발휘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벌써 30대 중반이 됐는데도 내가 뭘 좋아했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지? 라는 것을 아직도 확립을 잘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 과정을 대학생 때부터 시작한다면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해결 능력,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기업에 가서도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면 그만큼 더욱더 좋은 능력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만큼 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수록 총장님께서는 굉장히 학생들을 많이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실시간 소통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네, 얼마나 또 기발한 댓글들을 남겨놨을까요? 자, 우리 예비 서문대생분들의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너무 기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풋풋함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어떤 질문일까요? 자, 총장님, 피부가 고우신데 화장품 어떤 거 쓰시나요? 예, 어머. 전혀 예상 밖의 질문이네요. 네, 어떤 걸 양보하십니까, 피부에? 저는 제가 선택하기보다는 네. 집사람이 선택해 준 것을 쓰는 정도인데 집사람이 저게 강조한 것은 네. 자연적인 걸 쓰면 좋겠다. 오. 그래서 자기에게 알로에 쪽을 많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빨리 받아 적으세요. 알로에. 그렇군요. 오, 네, 여러분 알로에입니다. 네, 되게 기발한 질문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요즘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총장님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뭐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댓글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보시고. 예,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서 여러분의 의견을 밖으로 표출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주셔야죠. 댓글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댓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많은 댓글 보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치킨이 달려있다고요, 우리. 열심히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참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키워드도 많이 들려오고요. 그래서인지 이 새로운 교육과정, 또 새로운 기술들을 습득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곳들도 많고 또 언택트 환경이 무르익어 갔는데 더욱더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디지털의 시대가. 그렇다면 여쭙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과 또 4차 산업혁명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참 결코 만만치 않은 네. 상황입니다. 크게 역사의 안목에서 본다 그러면은 아마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금처럼 큰 변화기는 드물다. 이른바 명실공히 문화에 대한 혁명기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인데 과거에도 이런 팬데믹 상황이 있었습니다. 14세기에 흑사병이 있었고 또 16세기에 천연두, 19세기에 콜레라, 20세기 스페인 독감 등 있었었는데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면 역사적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종합돼서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따져보면 왜 이와 같은 아픔이 있었던 것인가? 결국은 우리 인간의 가분한 욕망이었습니다. 뭐 자연 파괴, 지금 자연재해, 사람이 만들어내는 업보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일시적인 처방입니다. 또 궁극적인 처방이란 인간이 먼저 회복돼야, 인성 회복이 돼야만이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함께 겹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 또한 인류의 문명사를 놓고 보게 된다면 굉장한 큰 변화입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통된 특징은 사람 중심의 산업혁명이었어요.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입력하면 출력이 돼 나왔습니다. 철저하게 출력은 입력에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다릅니다. 예로 이미 바둑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미 그렇죠.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대가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사람이 기계한테 졌어요. 이게 바둑대가 아니고 만약에 무기전쟁이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란 기계에 사물에 인간처럼 지능이 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입력한 대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기술이 인간한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아직까지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단서 붙이기를 인간 중심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나 지금 4차 산업혁명이나 답은 인간 회복에 있다. 우리 선문대학교는 그런 면에서 교육 목표를 어떻게 인격자를 만들어 볼까? 두 번째, 어떻게 전문인을 키워볼까? 어떻게 세계 시민으로 발전되게 만들어 볼까? 이런 관점에서 철저하게 인성 회복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 따른 전문성과 거기에 따른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선문대학의 교육과정, 대학 생활에 철저하게 지금 배어 있습니다. 조금 과한 얘기지만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는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격변의 시대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멋지게 교육을 펼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4차 산업혁명 하면 왠지 기계적이고 또 현대적인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그동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인간 중심. 제대로 된 인간이 있어야 이 올바른 4차 산업혁명도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1부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총장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많이 고민하시고 또 많이 도전하시고 또 많은 것을 읽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많은 선문대학교의 경쟁 요소들에 대해서 아직은 또 이렇게 꽁꽁 숨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신입생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준비된 자세로 빠르게 움직이고 성장하는 선문대학교. 이 다른 대학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경쟁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선문대학교의 차별성 네. 또는 자랑, 이걸 말하기가 조금은 쑥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예비 신입생들을 위해서 세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선문대학에 들어오면 세계 약 100여 개 국가의 국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유학을 온 학생들의 나라들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선문대학은 작은 지구촌이다. 언제 어디에서라도 외국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색 인종을 다 만나고 대화할 수가 있는 분위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건물들이 저희가 상당히 100년을 두고 잘 지어진 건물들이거든요.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가장 좋은 장소에는 꼭 학생들을 위한 장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본관 건물 들어가 보게 되면은 외부 사람이 왔었을 때 이건 호텔 아닌가? 라고 말할 정도로 좋은 학생들을 위한 커피숍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 공감 라운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학생들이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건물에 다 그것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학생 중심 대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학 안에 이제 강의실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강의실이 다릅니다. 강의실 사방이 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교탁, 전자칠판, 그리고 모두가 다 최첨단 기술력이 동원된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선문대학이 정부로부터 4차 산업 혁신대학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 환경과 그런 토론식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문대학교가 국제화의 부분에서 학생 중심 운영의 부분에서 그리고 4차 산업 혁명 신기술 분야에서 다른 대학과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기술이 가득 담긴 강의실에서 강의를 받을 수 있고 또 작은 세계화가 되어 있는 그런 대학교의 분위기에서 글로벌한 문화를 느낄 수 있고 이 두 가지의
또 학생 중심의 대학이라고 하니까요.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네요. 정말. 근데 지금 세 우리 가지 아나운서 모두. 말씀 가운데 하나 좀 의견 다르게 있습니다. 네, 어떤 건? 강의를 받는다 네. 라고 표현했는데 네. 우리 학교는 강의를 받게 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과거에는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구조였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터득하고 교수는 도와줘서 길을 찾아가게끔 해주는 이런 유형의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생 중심입니다. 주체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오늘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또 즐거운 실시간 댓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댓글을 남겨놓으셨을까요? 선문대에 입학하면 종교적 강요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해 주시죠. 아마도 우리 선문대학에 대해서 이 질문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4년제 대학이 2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립대학이 16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160여 개 가운데서 약 3분의 1이 종립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설립된 대학이 많습니다. 그 대학들 가운데 가장 자유로운 대학, 가장 규제가 없는 대학, 가장 초교파적인 대학이 우리 선문대학입니다. 우리 선문대학에서는 건학이즘에 의해서 다른 종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체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초청된 사람은 신부님도, 그다음에 스님도, 수녀님도, 목사님도 여타의 모든 종교 지도를 다 초청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을 하게 만듭니다. 또 비종교인들 학생도 있기 때문에 비종교적 지도 초청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문대학만큼 종립대학으로서 열려있는 대학, 아마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전 세계에 가도 이만한 대학 드물다 이렇게 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위기가 개개인을 존중해주는 분위기이네요.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약속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실시간으로 여러 질문을 지금 받아봤습니다. 근데요, 질문들 중에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2부에 관련된 질문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다리신 만큼 더욱 달콤한 정보들로 2부에서 더욱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문대학교와 대학의 미래라는 주제로 지금 1부 총장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선문대학교 입학 전에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잘 정리할 수 있었던 아주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순서는요, 간담회 2부. 선문대학교 학교생활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간담회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요, 선문대학교 학교생활이라는 주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문대학교에 또 굉장히 유명한 제도가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알아왔습니다. 글로벌 플라이 제도. 아, 총장님, 어디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날개를 달고 플라이 제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가 또 약간 알아봤을 때 깜짝 놀란 게 세상에. 전 학생들이 다 외국으로 나간다면서요.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이 선문대학교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선정돼서 많은 활동을 펼쳐가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제도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예, 선문 프라이 제도는 선문대학의 국제화의 상징입니다. 선문대학교가 우리나라 대학의 역사에서 네. 국제화 부분에 처음으로 만드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한국말을 배우는 한국어교육원이 있습니다. 최초로 만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원이 4개 대학이 있습니다. 서울대, 연대, 이대, 그리고 선문대학이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 가운데서 우리 대학이 최초로 외국 학생들이 와서 한국말을 공부하는 유명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많은 대학들이 3+1 제도, 3년 한국에서 1년 외국에서, 또는 2+2 제도가 있습니다. 공동 학위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선문대학이 최초로 만든 제도이고 지금 가장 활성화된 대학입니다. 세 번째로,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 만들고 있는데 글로벌 부총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문대학에는 41개 나라의 선문대학의 부총장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최초입니다. 국제화 부분에 우리 선문대학에서는 사실은 많은 역사를 만들어 왔었는데 질문하신 선문 프라이는 뭔가 하면은 네. 우리 학생들을 전체 해외로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 유형의 해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교육과정을 진행해 보니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이 적극성이 약합니다. 도전의식이 약합니다. 어떻게 스스로 자기 주도로 자기 생애를 설계할 수 있게 만들까? 저희가 많은 과정을 거쳐보니까 그중에 해외를 경험시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를 일단 가보고 돌아오면 많은 걸 경험해 옵니다. 그 결론은 자기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도에도 1,500여 명을 내보냈습니다. 전체 학생들 15%를 내보낸 겁니다. 굉장한 실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아예 신입생들 전체를 내보내자. 선문대학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글로벌 영향을 갖게 만든다는 취지였습니다. 아마 우리 신입생들이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대학은 세계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경쟁력이 지금 약한 편입니다. 특별히 미래 경쟁력인 4차 산업에 대한 경쟁력은 전 세계에서 약 42, 50이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학을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미래 기술 쪽으로 견인할까, 이동할까. 그래서 만든 사업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입니다. 1년에 5개를 선정합니다.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현재 한 30여 개 대학을 선정을 해 또 주변의 중고등학까지 확산하는 것. 바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을 가지고 그 역량을 갖추게 만듭니다. 선문대학에 들어오면은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3D,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게끔 저희는 커리큘럼을 짜놓고 현재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서 그 역량을 지금 한참 키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대에 발맞춰서 정말 적절한 교육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우리 선문대학교 학생분들은 이 우리나라 한국이 좁은가 봅니다. 이렇게 넓게 펼쳐 나가셔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체험을 하시면서 나 자신을 또 알아가고 또 여러 가지를 습득하고 환경을 또 느껴보시면서 많은 체험을 하면서 정말 단단해지실 것 같아요. 학교 생활 동안. 멋진 제도들이 있어서 더욱더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이참에 수능을 다시 한번 볼까 봐요, 총장님. 예, 환영합니다. 네, 내일 등록해야 되겠습니다. 선문대학교 예비 대학생 여러분 정말 부럽습니다. 네.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간담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학생분들이 정말 또 궁금해 하시면서 또 실질적으로 처음에 입학하셨을 때 많이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장,
취. 어떤 거 같으세요? 그 어떤 질문일까요? 이게 힌트거든요, 총장님. 장학금? 장씨 이름인 것 같죠? 네, 장학금 맞습니다. 총장님, 기는 기숙사. 그리고 네, 취는 취업률.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장학금은 어떻게 제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기숙사 현황이라든지 또 취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모 언론사에서 대학을 평가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전국 대학들의 모든 내용들이 데이터로 정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신문을 보게 되면 충분히 검증 가능하다.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길래요? 장학금은 네. 우리 선문대학교가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이 1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학금 지급률 우리가 1위입니다. 1위? 예. 1위래요, 여러분. 예, 1인당 저희가 400여만 원 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국가의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뭐 1유형, 2유형 여러 유형의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대학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많이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또 지급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문대학은 하여튼 법인의 지원과 함께 다양한 장학금들이 유입이 돼서 플러스 알파로 또 국가 제2형 장학금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장학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 점 참 자랑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기숙사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객관적인 통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기숙사 평균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22.4%입니다. 근데 우리 선문대학은 38.7%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숙사가 잘 돼 있고 많은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숙사의 부대 시설들, 뭐 헬스장이나 학생들을 위한 체육시설, 학생들을 위한 취미활동, 많은 부대 시설도 완벽하게 갖춰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숙사가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또 하나 학습 공간이 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RC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정규 교육 과정도 있지만 우리가 비교과 과정이 있거든요. 내가 전공이 A지만 다른 분야를 공부해보고 싶다. 그때 어떻게 할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외국 학생들과 함께 기숙하고 싶은 사람은 함께 G스쿨이라고 함께 기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내가 1대1 좀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할 경우에 직접 할 수 있게끔 또는 화상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나는 좀 다른 분야의 취미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하게끔 운영해서 기숙사는 주거 공간뿐만이 아니라 학습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정말 자랑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취업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 예, 취업률. 그렇습니다. 요새 취업률 특별히 금년도 어렵습니다. 작년도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취업률 평균이 64.2%였습니다. 우리 선문대학은 69.8%입니다. 목표는 70%였어요. 0.2%가 부족했었습니다. 이 취업률 통계를 보면 선문대학은 굉장히 선두 그룹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금년도 여러 가지 정황상 취업률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2%를 지금 목표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어렵지만 우리 대학만은 순탄하게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 점에 대해서 저희 교육과정은 국가가 제정한 NCS 기반이라고 하는데 역량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꼭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을 짜서 학생들이 자기를 갖출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정규 교육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정규 과정을 통한 저희가 취업 역량을 갖추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번 겨울방학에도 약 80여 개의 취업 역량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4,000여 명이
거기에 조인해서 방학 동안에 자기 역량을 스스로 갖추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취업률이 비교적 좋은 양호한 상태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기숙사 하면 집에서 떠나와서 조금 외롭게 지내는 공간? 그냥 학교가 조금 가까운 공간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기숙사에서도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또 외국어 습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가 그 기숙사 주변으로 쫙 널려져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말해서 요즘 하는 표현이죠. 줍줍. 줍줍 하셔야 됩니다. 자신에게. 예, 중요한 것은, 총장이 요즘 줍줍한다고 하거든요. 줍는다고. 그러니까 기회가 많이 이렇게 널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장학금 혜택에 한 번 놀라고요. 또 기숙사에 또 한 번 놀랐는데, 마지막으로 또 취업률까지 3번 놀랐네요, 여러분. 정말 이 선문대학교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총장님께서 지금까지 2부에서 설명해 주신 유학, 장학, 기숙사에 대한 정보는요. 선문대학교 언택트 예비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언택트 예비대학 홈페이지에는요. 단과대학장님들의 인사 말씀 그리고 각 학과별 학과 소개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2박 3일 동안 더욱더 많이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오늘 올려주시는 이 질문과 댓글은요,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채택되지 못한 질문들은 Q&A에 성실하게 이 정리를 해서 본교 홈페이지 Q&A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하게 전달받겠습니다. 자, 간담회 이후에 이 언택트 예비대학 홈페이지에서 더욱 세부적인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가 보세요. 여기 링크가요. 총장님, 여기 화면 밑에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화살표 해주시죠. 자, 여기로 들어가셔서 2박 3일 동안 더욱더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대학 즐겨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댓글 소통의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아쉽네요. 마지막 질문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문대 정수기에서 맥콜이 나오나요? 조금 엉뚱한 질문인 것 같은데, 맥콜? 예, 우리 선문대학교에 이제 후원하는 콜라 사이다 같은 맥콜? 재단에서 네. 맥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콜 저런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어머, 어떻게 아셨을까요? 저 학생분들도 수도에서 대단하시네. 맥콜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수기에서 그냥 콸콸콸콸 쏟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살짝 아쉽네요. 네, 정수기에서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정수기에서 어떤 거 나와요, 총장님?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 사랑의 물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물이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여러분. 네. 너무 기발한 질문이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의 시간 많이 가져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댓글을 또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 유학이 불가능한데 올해는 플라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해 하시네요. 네, 답변해 주시죠. 참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상원 플라이로 우리 전 학생들을 다 해외를 내보내서 네. 거기에 몇 가지 선택이 있거든요. 어학연수도 있고 학생들 스스로 팀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 프로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캡스톤 디자인입니다. 네. 또 이제 해외 대학에 가가지고 직접 같이 공부하고 이와 같은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돼서 참 아쉬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낸 것은 프리프라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천문대학에 유학 와 있는 학생들이 1,700여 명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선발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조인해서 국내에서 프라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지 못했지만 해외에 나간 것처럼 글로벌 역량과 문화를 체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어학연수가 아닙니다. 네. 내가 해외의 역량을 같이 교류하며 내 것으로 축적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수준의 제도가 또 다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또 이렇게 즐기시다 보면 코로나19도 좀 이제 종식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더욱더 발돋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좋은 질문들 감사드립니다. 자, 벌써 2부의 마지막 주제 질문입니다. 총장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신입생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좀 요청드리고 싶고요. 또 앞으로 이제 신입생 생활을 하게 될 텐데요. 신입생 생활을 보다 보람차게 할 수 있도록 이 선문의 교정에서 젊은 열정을 더욱더 펼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감동적인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예비 신입생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장을 해보면서 우리 학생들과 여러 유형의 소통의 장을 열었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소감은 우리 학생들이 우선 자기 자신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자기 욕심을 부려라 이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개발하는, 자기 스스로 자기에 의해서 자기 미래를 설계할 줄 아는 그런 자기 주도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야가 지금 만남의 장이 여러 경험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주워 모아서 결국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아끼는, 자기 주체성을 갖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걸 경험해 봐야 됩니다. 세계에 대한 경험 또는 지금 펼쳐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경험 또는 나와 전혀 다른 분야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문대학에서 어떻게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까? 우리는 어떻게 학생들을 도울까? 가르치기보다는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도전한다고 승리가 다 이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전하면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이 실패입니다.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또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돼서 결국은 최후에 자기의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고 실패 경험이 없으면 가치 창출은 단절됩니다. 근데 그것이 반복될수록 자기 스스로 가치를 더욱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문대학교에서 그런 여러분들을 찾게끔 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구성원이 행복한 대학, 우리가 갖고 있는 꿈입니다. 학생들이 선문대학에 찾아와서 내가 정말 잘했구나. 내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이렇게 도와주는 것, 행복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우리들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참 답변이요. 정말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또 총장님으로서 참 따뜻한 사랑이 담겨있는 답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인상 깊은 게 계획을 잘 세우고 열심히 도전하고 또 실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획하는 것부터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내 인생 계획. 그리고 계획하면서도 또 제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대학 생활을 하실 텐데요. 이런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머릿속에 새겨 놓으셨다가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참 좋은 대학생활, 값진 대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빨리 선문대학교 입학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굴뚝 같으시죠? 네. 굴뚝같이 빨리 달려가고 싶다, 빨리 3월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을 굴뚝같이 기다리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이죠, 총장님? 장학생 발표! 야, 선문대학교가 또 장학생들이 많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장학제도가 굉장히
빵빵하게 잘 돼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 장학생 발표 시간인데요. 다 이 시간 관계상 발표를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국 장학 그리고 선문 인재 장학생 분들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고른 기회 장학, 또 수시 입학 성적 장학 등 총 무려 214명의 학생분들이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는데요. 아쉽지만 두 가지 장학생 분들만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입생 여러분 모두를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선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유형의 장학생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국 장학생이 되겠습니다. 황진우 학생, 이화진 학생, 이다혜 학생, 봉주환 학생, 김하늘 학생, 이성식 학생, 김태근 학생, 정태섭 학생이 되겠습니다. 선문 인재 장학생 4분을 발표합니다. 유우리 학생, 최보금 학생, 한서희 학생, 김태웅 학생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비 대학생분들의 꿈은 모두 다 장학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니터 앞에서 그래 됐어 시작됐어 이러고 주먹을 불끈 쥐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호명되지 않은 장학생분들도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요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데 우리 장학생 한 분을 한번 연결해가지고 전화 연결해보는 건 어떨까요, 총장님? 네,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두근두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하신 선문 인재 장학 최보금 학생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금 학생. 안녕하십니까, 네. 선문대학교입니다. 네, 들리십니까? 네, 잘 들려요. 축하드립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셨습니다. 우! 축하드려요. 네. 와. 먼저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아니, 저는, 정말, 제가 우선 선문 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네. 정말 제가 바라던 학교에서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우선 너무 기쁘고요. 네. 선문대에 입학해서 평소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고,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면서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풋풋한 네. 귀여움이 느껴지는 소감이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최보금 네. 학생. 그리고 총장님께서는요, 지금 옆에서 환하게 아빠 웃음을 짓고 계세요. 네. 총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축하의 메시지. 예, 최보금 학생 선문대학교 선택 또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 대학생활 될 수 있게끔 우리 대학의 최보금 학생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된 김에 총장님께 네.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한번 드려보시죠. 이제 앞으로 대학생활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어떤 궁금한 점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우선 네. 신입생들이 기숙사 우선순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기숙사에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만약에 입사하게 된다면 선문대 주변에 있는 맛집들을 좀 알고 싶어요. 총장님. 예. 그렇죠. 든든히 먹어야 또 공부도 되지 않겠습니까? 총장님 맞죠? 대학 네. 주변에는 네. 어느 대학 불문하고 참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문대학 맛집을 한번 말해보라 라고 말하면은 결국은 맛집은 손님이 와야 장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선문대학교는 외국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유학생을 위한 맛집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국인 학생들도 다양한 외국인을 위한 유학생 맛집도 체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제가 뭐 딱 하나를 지정할 수 없겠지만은
어느 대학 주변보다도 가장 다양한 맛집들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나라 원하세요? 뭐 중국 짜장면? 어떤 거 원하세요? 저 이탈리아요. 이탈리아, 네,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색적인 음식들도 오. 많이 있고, 정말 작은 글로벌, 정말 세계화를 느낄 수 있는 대학이 아닐까 싶어요. 와, 정말 꼭 네. 가고 싶어요. 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멋진 대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총장님. 네, 감사해요. 예, 축하드립니다. 사랑한다고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 사랑해요. 최고 학생. 네, 감사합니다. 어머, 이렇게 학생들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까지 뭔가 덩달아서 신이 나고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신 모든 학생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시간 관계상 다 알려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언택트 예비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명단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난 후에 꼭 들어가셔서요. 명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 질문을 3가지 정도 받았잖아요. 이렇게, 같이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실시간 댓글로 한 3-4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받았는데, 그분들에게는 치킨, 네, 기프트콘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총장님을 모시고요. 이렇게 선문대학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언택트 예비대학은 끝나지 않은 거 아시죠? 여러분, 네, 18일, 19일에도 언택트 예비대학 계속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거죠? 네, 1부에서는 선문대학교와 대학의 미래, 그리고 2부에서는 선문대학교와 학교생활이라는 주제로 오늘 총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총장님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다시 한번 네. 우리 예비 신입생 여러분 선문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활짝 핀 한 송이 꽃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가슴과 생각을 열고 사회로 세계로 도전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했었을 때 선문대학은 여러분을 꼭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 가는 길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을 지키며 최선의 길을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만개된 꽃처럼 자신감을 갖고 캠퍼스에 와서 도전하는 세계로 미래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학교가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답변 하나하나 총장님께서 굉장히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비대학생 학생분들도 더욱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총장님이 응원을 해주시니까요.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가슴속에 하나의 꽃봉오리가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활짝 피어가는 과정이 바로 대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유의 향기를 잘 찾아가시는 대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알찬 시간 잘 보냈습니다. 이 선문대학교에서의 생활이 기대되는 아주 간담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선문대학교의 식구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또 2021학년도 활기찬 얼굴로 여러분과의 꿈을 펼칠 선문대학교에서 뵙겠습니다. 이것으로 선문대학교 언택트 예비대학 총장님과의 간담회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선문대학교는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이어왔습니다. 선문대학교는 2019년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의 산학협력 고도화형에 선정됐습니다. 또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링크플러스 육성사업 2단계 지원대학과 파란사다리 사업 주관대학,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선문대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이 되어 2019년부터 대학혁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IPP형 1학습 병행제, 두뇌 한국 21플러스인 BK 21플러스, 청년 해외 진출 대학 사업 등을 운영하며 2019년 10월 기준 1,035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상아탑입니다. 글로벌 로컬 선물은 다 잡았습니다. 지난해엔 스마트한 선문인의 활약이 유독 돋보였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선문대학교를 빛냈는데요. 소프트웨어 부문에선 국제인공지능 월드컵 AI 해설 부문에서 우승하는 한편 2019 시카고 UKC 학술대회에서 우수 발표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스마트 자동차 공학부는 2019 충남 링크플러스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대상, 제9회 전국 학생 설계 경진대회 경암 대상, 지도교수상 수상 등 다방면에서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그 여느 해보다 건축 분야 수상도 두드러졌습니다. 제24회 경기도 건축문화상, 충남도시건축연구원 등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한편 수많은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건축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함께했습니다. 지난 한 해 선문인들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선문의 이름을 빛냈습니다. 축구부, 무도경호학과 유도훈련단,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간호학과, 식품과학과 등에서 많은 학생들이 선문이라는 상아탑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국내외에 알렸고, 창업교육센터 소속 창업동아리에선 2019 독일 국제 발명신제품 전시회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대상을 받는 역사를 쓰며 세계의 선문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선문대학교는 글로벌 인재 육성에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개원 30주년을 맞은 선문대학교의 한국어교육원은 정부 초청 장학생들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이에 힘입어 중국 훈민세종학당으로 채택되는 등 해외에서도 선문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역시 선문의 효자요. 선문대학교가 대한민국 상아탑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샤르자 대학의 물리적 대상의 형상, 성질, 상태 등의 정보를 사이버상에 동일하게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 교육 시스템을 수출하는 한편 우즈베키스탄 투린 폴리텍 대학과는 자율주행 자동차 제작 교육과정 수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바야흐로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여는 리더, 선문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대학, 기업, 지역 주민이 인생이가 제일 싫어합니다. 바야흐로 글로컬 선문 시대. 선문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지역 전기 시내버스와 관용 차량을 비롯한 도시 공공 디자인 협약을 맺는 한편 아산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콘서트와 살롱드 아산 공연을, 지중해 마을에서는 부엉이 영화제를 개최했는데요. 이는 문화적 혜택이 부족했던 지역민들에게 일상의 단비를 선사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시각 디자인학과 나재민 교수와 학생 5명은 이화 엔젤스 요양병원에 디자인 재능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선문대학교는 충남교육청과 손잡고 지역 초중고 학생, 교사 등과 함께하는 2019 충남 소프트웨어 교육축전과 2019 소프트웨어 G페어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외에도 선문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왔습니다. 지역기업이 수출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무역단을 파견하고 베트남 바이어를 초청하는 등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Black sky, black sky. 이정재 씨 외로운 침묵 깨우지 못해.
선문대가 그렇게 좋아요? 선문대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신민아 씨, 이렇게 예쁜 학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예쁘긴 하네요. 오직 태양이 깊이 떨어지며 이름만 대면 대한민국을 들썩일 톱스타들도 선문대학교를 거쳐갔습니다. 이정재, 신민아 주연의 JTBC 드라마 보좌관이 시즌 1에 이어 시즌 2에서도 선문대학교를 담았는데요. 이 밖에도 TVN 진심이 닿다, www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OCN 드라마 미스터 기간제, 영화 정직한 후보, TVN 드라마 블랙독, 메모리스트 속에서도 선문대학교의 곳곳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L, 왜? E, 우리는 하나! 선문대학교는 교직원 및 학생과 교수가 모두 선문인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입니다. 총장배 교직원 족구대회, 100대 명산 등산, 학예 교수 연수, 각 동호회 활동을 통해 선문인으로서의 긍지를 다졌는데요. 서로 간의 벽을 낮추고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선문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모두가 뜻을 모아왔습니다. 찬란했던 2019 선문보다 한 발 더 앞서가는 2020년 선문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세계를 향해 선문대학교가 간다. 보일 것 같아.